준하는 응급실과 모계혈쪽 검사 결과가 불일치라고 나왔어요. 세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고함을 쳤어요. 검사를 제대로 맡겼냐고, 장난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데요. 그럴 리 없다는 준하입니다. 수녀 에카가 준하의 집으로 왔네요. 에카는 전화를 왜 안 받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에카에게 가라고 말하지만 하늘이의 물건을 본 에카는 뭐냐고 물었고, 준하는 그냥 지인 거라고만 둘러댔어요. 준하는 검사를 다시 해보겠다고 하네요. 에카는 세진을 만나 준하의 집에 아기 물건들 누구 거냐고 묻는데요. 사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세진입니다. 응급실은 연두의 말에 담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옥은 태경이를 인정해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하며 태경이의 파양을 원치 않는다며 응급실에게 그런 모습을 봐야 속이 풀리겠냐고 나가버리는데요. 인옥은 어머니가 바위 같으시다며 공찬식에게 태경이 뜻대로 파양을 허락해주라는 말을 하며 공찬식에게 우리가 아프고 말자는 말을 합니다. 태경과 연두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자고 합니다. 연두는 태경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 했어요. 응급실은 준하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준하는 할머니 밥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제 가져간 칫솔 어떻게 됐냐는 말에 아직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에카는 응급실에게 찾아와 엄마 제사 지내는 거 몰랐다는 얘기를 하며 솔직하게 얘기해달라는 에카. 응급실은 하늘이의 생부가 준하라고 전했어요. 수녀는 놀라고 마네요. 인옥은 태경에게 진짜 파양을 원하냐고 아버지와 결정했다며 태경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태경은 인옥과 사진을 찍는 모습에 짠합니다. 준하는 응급실을 집을 찾는데요. 에카가 왔다고 응급실은 준하에게 전하고 제사 얘기에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응급실입니다. 하늘이와 준하의 얘기도 했다고 했어요. 에카는 연두를 찾아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늘이를 어떻게 할 건지 연두씨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얘기에 연두는 태경이와 하늘이를 키우겠다 했고 파양 얘기를 하며 이민을 결정했다는 말에 에카는 많이 놀랍니다. 에카는 준하를 불러 태경이 파양을 선택했다며 하늘이를 네가 포기하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준하는 에카의 친동생이 아니었네요. 갓난아기 때 입양되었다는 에카의 말입니다. 준하는 에카의 동생인 게 분명하냐며 공태경 밀어내고 하늘이를 데리고 오겠다는 준하를 말리는데요. 진짜 동생이니까 너를 말릴 거라는 에카입니다. 준하는 공찬식을 찾아와 하늘이를 달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가족관계로 얽히기 싫으시면 하늘이를 달라는 준하입니다. 준하는 에카가 자신을 속였다며 평생을 속였다고 세진에게 말하지만 세진은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집 문제로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호는 세진에게 와서 어릴 때 좋아하던 떡볶이라고 식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태경은 복님에게 파양 소식을 전했어요. 태경은 대상과 술잔을 나누며 캐나다 가면 꼭 여행을 오라고 말하고 연두씨에게 제일 부러웠던 거는 가족이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술 취한 태경은 응급실을 찾아옵니다. 태경은 연두와 캐나다를 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응급실의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랑 같이 잘 거라고. 술에 취한 태경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 거라는 태경의 말에 응급실은 그냥 여기서 재우라고 했어요. 응급실은 자고 있는 태경을 보며 태경의 핸드폰을 받는 응급실. 연두에게 태경이 여기서 자고 있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응급실은 잠꼬대를 하는 태경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나 여기 있고 싶다는 말을 응급실에게 얘기했어요. 잠에서 깨어난 공태경, 응급실은 새벽 일찍 준하의 집을 찾습니다. 공찬식은 가족들에게 태경의 파양을 허락했다는 말을 전했어요. 태경은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준하에게 찾아온 응급실입니다. 준하는 응급실을 안으며 네가 하늘이를 포기해주면 안 되냐고 말했어요. 예고에서는 에카는 가족들을 찾아와 준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은데요. 준하의 집에 있는 응급실은 전화를 받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준하의 입양된 사실이 전해지고 응급실의 건강 악화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